안녕하세요. 국제정치 읽어주는 남자 국정남입니다. 최근 중국의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풍선의 정체는 무엇이고 미국 영공 침입이 무엇을 의미하며 중국이 의도한 바는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간단한 상황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3년 2월 1일 바이든 정부는 미국 몬타나주에서 중국의 풍선 격추를 검토했으나 격추 이후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미국의 동부 캐롤라이나를 넘어가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된 곳에서 2월 4일 중국 풍선을 격추하였습니다. 지금 미 정부는 그 잔해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에 알려진 바는 추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국의 입장은 풍선은 민간용 무인항공기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기상관측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항공기를 격추한다는 것은 미국이 미국 내에 반중국 감정을 고취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은 이는 엄연히 미국의 영공 침입이고 주권 침해고 국제법 위반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풍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자, 서로 다른 입장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이 풍선이 정말 중국의 주장대로 평화로운 어떤 해를 갈 의도가 없는 기상 관측용일까요? 아니면 정찰 혹은 스파이의 용도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민간항공으로 가장한 중국 공산당의 운용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로는 기상관측이든 뭐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타국,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엄연히 주권 침해이며 기상관측이란 것도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달라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기상관측용이라는 것도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 기상관측이라는 것이 무슨 용도였는지에 따라 이 풍선은 민간 항공기가 될 수도 있고 군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적 갈등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에는 여러모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중국의 풍선 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5대륙 50국가가 넘는 곳에서 관측되었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지난 10년간 20대 혹은 30대의 풍선을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아 오진 않았죠. 그런데 이번 일로 미국이 중국의 풍선이 미국의 영공을 진입한 것을 감지한 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과 소통을 이어갔는데 중국은 처음에는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풍선은 기상관측용이며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미국의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중국이 이는 자신들의 풍선임을 시인한 것을 미뤄보아 어느 정도는 중국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의도냐 실수냐는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진입과 격추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고 중국과의 갈등은 고조되며 이미 차가웠던 관계는 급속히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타이밍인데요. 이 풍선 진입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나름의 평화 모드 혹은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참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방문 대화는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중국의 풍선 진입, 이 주장은 과연 미국에게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일 북한이 그 어떤 항공물체가 남한의 영공에 진입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지금까지는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분석으로는요, 이 풍선을 내부 혼란 잠재우기용으로 사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 내부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하락, 빈부격차, 무엇보다 최근 일어난 시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잠재우는 것에는 역시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해지면서 중국은 성장이 점차 둔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난 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내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적인 사건 사고를 만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최근에 또 중국에서 일어난 시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중국의 좀 내부적인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분석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대항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들의 위치나 지리적인 그런 부분만 말하진 않습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군사나 경제 같은 하드파워, 경쟁 혹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정학적 대항이라는 점은 역시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모욕이나 해를 가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분석은 미국의 전면적인 갈등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의 저항 혹은 대항의 의미로 이 풍선의 운용을 설명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역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의 군함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는 해군 작전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횡포, 그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필리핀, 대만 등지의 바다에서 미국의 군함이 항행하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의미는 중국의 어떤 좀 국제법상의 불법적이라고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은 중국의 땅이 아니다.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지역을 미국의 군함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중국의 불법적인 공해를 점령하는 거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지간히 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미국의 영공에 풍선을 진입시켰다라는 점이 두 번째 분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미국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미 강경파 군부에 의한 행동,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군사적인 대응을 했다. 지정학적 대응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분석의 요지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분석으로는 미국 간보기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 풍선은 민간용 항공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어떤 지정학적 의도는 없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속내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민간용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채 타국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반길 나라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말이죠. 이러한 미중 갈등의 구조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하려고 혹은 어떻게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현재 시진핑 3연임 집권의 근본은
중화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이라는 아주 강한 민족주의에 근간하니까요. 한마디로 현재 중국의 집권 정부는 어떻게든 중국인들에게 중국이 최고다라는 점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진핑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근원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중국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이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어디까지 미국에게 할 수 있나에 대한 시험으로 풍선을 이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의 언론 아사히 신문은 흥미로운 견해를 냈는데요. 격추되기 전에 풍선의 진입으로 중국 인터넷 내부에서는 미국을 조롱하는 컨텐츠들이 생산되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중국은 이에 대해 검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는 검열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중국몽에 도움이 되는 민족주의 관련된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중국의 공산주의 특유의 사상 통제와 중국의 호전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꼬집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분석은 정말 말 그대로 실수라는 분석인데요. 빠른 시인과 유감 표현은 나름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의 태도는 상대가 미국인 점을 감안해 자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정을 했다는 점, 유감을 표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주장대로 불가항력적인 실수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펜타곤은 가끔은 군사작전에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를 때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텍스트가 흥미로운 점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성경의 구절은 좋은 행동을 남에게 밝혀가며 하지 말라 라는 의미지만 그것을 반대로 비꼬아서 중국의 경우는 자신들의 나쁜 행동조차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지적한 것임과 동시에 왼손과 오른손의 합이 맞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진입에 대한 후폭풍은 매우 거셀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진입이 실수나 사고였을 수는 있지만 미국의 풍선 격추 이후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냉각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역사에서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어떤 에러가 발생한 것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일어났는가가 그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죠. 예를 들어 평소에 벼르고 있던 사람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길에 정말 사고로 어깨를 부딪혔다고 생각해보죠. 이는 사소한 부딪힘이 치고받는 싸움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는 이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혔기에 싸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는 명분에 가깝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구조적 갈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어쩌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구조적 갈등이 사실은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미 중요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미중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풍선은 단순한 사고로 넘기기에는 그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이 우연적 사고는 과연 우연일까요? 중국의 주장은 진실일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